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내 증시 영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사 중에 애플은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500만 기업에 영향을 준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중국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출근을 잘 안 하고 이게 휴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중국은 또 중간재 제품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다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 감수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월 3일부터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보시면 중국 증시 상해종합 증시 차트를 보시면요. 참 진짜 눈에 띄게 저는 이 개파락했던 구간을 이렇게 빠르게 메꿀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가파른 상승세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이어질 때 약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좀 어거지 같은 포장된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던 단기적인 점은 뭐 2200 한 30선 정도였었는데 한 50선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는데요. 자, 지금 이 애플의 어제 대통령의 날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고 대만 가권 증시 하락했고 일본 증시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더 유독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벌써 삼성전자가 2점 몇 %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만큼 하락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큰 하락을 보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증시 휴장에서 미국 야간 나스닥 선물의 하락과 그리고 이제 애플이 100기를 들면서 기부업을 했었고요.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주가 하락했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의 영향은 저는 사실 다른 어떤 증시보다 우리 증시의 영향은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애플과 삼성전자가 항상 보면 빅매치를 벌이는 그런 네. 상황이 있었고 하웨이랑 같이 네.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을부터 개재되는 이 애플의 5G의 흐름들도 예정되더라면 원래 애플이 5G를 가을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웨이가 투톱을 이루면서 이루어졌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영향들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서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생산을 중단했다 다시 중단 돌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악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 시장의 흐름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오히려 조금은 수혜나 반사 이익도 네.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오늘 사실 지수 하락을 봤을 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한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들이 뭐 코스피에서 7,500억 이상,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이 오늘 하루로 그냥 한 번 된통 두들겨 맞고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네.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면 아마도 21선 지지뿐만 아니라 61선 정도까지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위협적으로만 그러니까 두려움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생각해 두셔야 될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막 긴장들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역 나름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 상태인에서 이렇게 막 위협이 또 메르스나 사스 때도 저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소비가 확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갑자기 양쪽이 다 둔화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저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은 당연히 이어져 간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우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1분기 정도 단락이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2분기, 3분기에는 그런 기저효과를 통해서 사실 뭐 휴대폰 살 사람이 1분기에 지금 잠깐 위축되긴 하지만 안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2분기, 3분기 때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라면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의 실적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수록 오히려 예상 실적이 2분기에 얼마였다면 3분기, 4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오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위기만 잘 넘기면 오히려 국내 증시 또 트럼프도 오히려 하반기에 우리가 상고하저를 생각했었는데 네. 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국내 증시는 그나마 조금 저는 나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그거네요. 어쨌든 뭐 코로나 이슈라는 게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생산과 소비가 같이 잠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네.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은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다시 생산량이 또는 소비량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한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연으로 보면 코로나 효과가 그렇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악영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예.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정호 파트너님께는 이제 섹터 전문가니까 네.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애플이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어가지고 일단 그렇죠. 판매가 뭐 만들지 못하니까 판매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호재로 볼 수도 있는 내용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집 보시면은 그 맛집이 좀 모여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애플이라는 맛집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애플 맛집이 좀 문을 닫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덜 가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효과 정도로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판매의 증가가 된다라면 지금 이런 얘기겠죠. 애플은 판매를 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공급량이 원활하게 네. 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애플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애플이 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 이 시점이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의 시점을 잠시 늦추는 것뿐이지 네. 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장이 언제쯤 반등하겠느냐? 자, 네. 저는 여기 대해서 환율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적인 부분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매도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가 중요한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럼 네. 적어도 세계 경제가 부러질 이유는 굉장히 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2019년도에 1분기 때 크레디트 임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어지면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서 생산과 관련돼서 설비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보셔야 돼요. 위안화가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위안화가 약세겠죠. 자, 2019년도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였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월 달부터 위안화가 약세가 됐었죠. 위안화가 약세일 때는 한국의 증시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살까요? 절대 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살까요? 이제부터 사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요? 2월 달 말 쪽에서 3월 달로 넘어가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2월 달 말 쪽에서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3월 달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왜요? 3월 달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다라면은 이런 환율적인 부분이 위안화의 약세에서 강세 방향으로 올라간다라면 역시 원화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럽의 경제가 좋지도 않겠지만 중국의 경제 때문에 지금 유로가 약세, 그래서 달러의 강세를 이뤘다면은 올해 큰 하우스뷰를 봤을 때 달러는 강세에서 약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유로 강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까지 된다면 바로 2월 달 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바로 조로의 매수 찬스인데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사이에 집중적인 매수를 갖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특히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겠다 뭘로 하라고요? 반도체. 자, 두 번째 이노와이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도 위주로 매수하신다라면은 올해는 집 한 채 정도 벌 수 있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환율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2월 달이 지나면 이제 점차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당연하죠. 예, 네.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T나 5G 이런 종목들을 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시장에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아까 이제 그 애플이 결국에 이제 공급에 타격을 받는 게 삼성에는 호재냐 아니면 삼성도 같이 악재로 봐야 될 거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김영철 파트너님께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을. 예. 일단은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가격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마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가장 고민일 거고 그 고민의 답은 뭐 질문을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이제 지켜져야 될 자리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는데요. 일단은 사실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준이 낮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사실 시장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슈로 사실 시장에 요동이 치고 다들 겁을 먹었을 때 저는 나스닥이 안 깨지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반등이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뭐 변곡점 사실 변곡점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단기간 조정 내지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을 하자라고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나스닥이 9,500선이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뭐 지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선이고요. 9,500선 나오면은 다시 국내 시장 베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지수 라인 때 말씀을 드리면 2180선 안 깨지면은 매수를 해야 되고 2180선에서는 한번 쌓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주신 게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 58,800원입니다. 그 앞전에도 이제 58,80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57,500원 이 자리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이제 뭐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58,800원만 지켜주면 사실 뭐 외국인이 엄청 매도를 하건 어떠한 흐름이 나오건 이 가격만 지켜주면 사실 삼성전자가 무너질 가능성도 높지 않고 박스권으로 숨고르기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나스닥 9,500선, 그 다음에 지수 2,180선, 그 다음에 삼성전자 58,800원 가격 딱 세 가지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제가 감스 파트너.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지금 더 긍정적이다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애플이 원래 이 우울한 전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게 신제품인 저가 모델 아이폰 9 이거에 대해서 가칭인데요. 네. 이거를 1분기에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애플의 가격은 아이폰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었죠. 네, 고가죠. 고가를 네. 고수했던 프리미엄을 고수했던 애플이 이번에 정말 중저가 핸드폰을 4년 만에 40만 원대의 저가 모델을 오. 내놓는데 1분기에 원래 출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아직 시제품 생산을 마친 상태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어가 됐습니다. 그런 제어가 된 상태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갤럭시 Z가 나왔었죠. 네. 요 폴더블 폰이 클램셀 형태인데요. 네. 요게 우리가 그냥 갤럭시 22 이게 250만 원가량 한다면 갤럭시 Z는 가격대가 한 145만 원대 가격입니다. 네. 100만 원이 싸죠. 네. 근데 이 모토로라의 그 레이저라는 휴대폰하고 갤럭시 Z하고 두 개를 성능 시험을 했는데 네. 성인의 키에서 두 개를 이렇게 바닥으로 집어 던졌을 때에 네. 둘 다 전혀 아무런 고장이 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삼성 제품만 외관상에 약간 뭐 쪼개짐 정도가 예. 있었고 가장 폴더블 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힌지 부분이죠. 네. 이 힌지를 두 개를 놓고 10만 번을 접었다 폈다 테스트를 했는데 네. 모토로라의 레이저는 2만 5천 번을 접었을 때 벌써 고장이 나버렸대요. 아.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 Z는 20만 번을 이거를 였다 닫았다 하는데도 전혀 고장이 안 났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애플에서 내놓는 아이폰이 정말 프리미엄 공략에서 40만 원대니까 획기적인 가격이긴 한데 네. 이것도 갤럭시 Z도 폴더블 폰도 이것도 중저가 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오히려 애플이 이런 어떤 우울한 흐름들이 있다라면 삼성은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모토로라 그 싶습니다. 폴더블 폰은 얼마로 책정돼요? 175만 원이고요. 가격은 더 비싸요. 네, 가격은 더 175만 원이고 우리나라 이 갤럭시 Z는 145만 원 정도. 네. 145만 원이면 거의 뭐 아이폰 가격이랑 비슷한데 그렇죠. 폴더블 폰이니까 사람들은 폴더블 폰을 더 네, 네.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생산의 차질까지 빚어지면 오히려 아이폰 살려던 사람들이 삼성폰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충분히.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매니아층을 어떻게 뚫느냐가 중요한 공략이겠죠. 하기야 뭐 아이폰을 네. 쓰는 사람들은 일단 뭐 기기를 계속 아이폰으로 또 사용하고 싶어하는 또 저는 그런- 못 쓰겠던데요. 네. 갖다 보니까는 네, 사용 맞습니다. 방법을. 근데 이제 저는 아이폰만 쓰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폰을 쓰다 보면은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 좀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아. 쓸 줄을 모르니까 계속 이제 편리하게 쓰던 네. 것만 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하지만 저도 이제 바꾸려고 생각 네. 중입니다. 폴더블 폰으로.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제이 시간에서는요, 시장의 조정은 뭐 물론 단기적으로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자, 특히나 IT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제이였습니다.